자, 우리 이번에 2018년 이제 2회 유통관리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은 유통 경로상의 갈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갈등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수평적 갈등하고 수직적 갈등이 있는데, 수평적 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일한 경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같은 경로상에 있는 거 있죠.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 발생하는 갈등을 얘기하고, 수직적 갈등은 잘 아시겠지만 위에서 아래로 상하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봤을 때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유통업체 한번 2번을 볼게요. 규모에 따라 힘이 감소한다. 자, 이게 함정일 수가 있는데, 업체의 규모에 따라 힘이 감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힘이 감소했다고 해서 갈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갈등 자체가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항상 있어요. 왜냐하면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특히 경로상에서는 뭐야?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전통적 채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도 결국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수평이지만 따지고 보면 수직적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이 있는데 이들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조금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서로 간에 이익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서로 간에 싸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을 보면은 여기서는 갈등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다라고 했는데 절대 갈등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보면은 이제 VMI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VMI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그 적정 납품량 결정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옳지 않은 건데, 자, 가장 눈에 띄는 게 사실 1번이에요. 한번 볼게요. 제조업체나 도매업체. 자, 여기서 이제 유통 경로에서 가장 상위층에 속하는 제조업체랑 그 다음에는 도매업체인데 이들이 재고 관리하던 방식이 기존의 소매업에 의한 실시간 발주에 따른 조달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했어요. 자, 실시간에 따른 발전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자, 보면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재고를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보충하려면 그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리드타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완전히 간과시킨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우리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볼 때 1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이에 따른 어떤 발주 처리 비용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가장 옳지 않은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자, 정보기술. 가끔씩 이런 문제는 4과목하고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기술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유통하고 관련된 거예요. 유통하고 말고 다른 건 다 제외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뭐 경쟁력이 당연히 증대되죠. 기술이 발달하면 경쟁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가 각각의 분업화된 내용들, 특히 5번 보면은 이거는 지금 나왔죠. 정보 통합이 중요하다. 자, 통합이 당연히 중요합니다. 각각은 서로 간에 기능이 분업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 ERP 전사적 자원관리 아시죠? 다 연결돼요. 체인화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분업화돼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발전 덕분에 소매업체에서 취급하는 최소 유지 상품 단위 수가 크게 감소한다. 자, IT가 발전했어요. 근데 상품을 최소로 유지시켜요. 그래서 그 수가 감소한다. 자, 만약에 감소한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은 가능해요. 하지만 결국에 재고잖아요. 그렇죠? 재고도 어느 정도 일정량은 남아 있어야 돼요. 만약에 급하게 손님이 찾거나 할 경우에 되는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A 업체에서 이제 재고를 분명히 있어요. 창고를. 그럼 창고를 대여하게 되면 거의 유지비랑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잡비도 들어가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자가 갑자기 니즈가 생겨서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럼 어때요? 우리는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처분을 하면 돼요. 처분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임대할 이유가 없어. 그러면 임대료도 없어져. 각종 잡비도 없어져.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소비자가 찾고 있는데 우리가 재고가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는 판매 기회를 놓칠 뿐더러 이미지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전제가 있어야지만 좋은데 이번은 수가 크게 감소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소는 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2번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보면은 이제 요게 간혹 나옵니다. 1년에 우리가 3번 보는데 그중에 한 번씩 꼭 나오는 문제인데 최근 국내 유통 변화에 대한 시사점은 옳지 않은 것. 시사점이에요. 이제 앞을 내다보는 건데 한번 여러분들 쫙 보시면은 거의 뭐 무점포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1번. 맞죠? 요즘 여러분들 자동 판매기나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무점포 소매상이에요.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 유통 채널이 약화되고 있다. 자, 전통적 유통 채널. 우리 좀 전에 했던 문제도 있었지만은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부분들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그쵸? 이런 B2B 다 그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전통적인 채널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체 영향력이 증가한다. 자, 유통업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뭐 이마트나 이런 거 보면 다 있잖아요. 다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결정적으로 소비자하고 가장 면대면으로 마주치는 부분들이에요. 제조업자하고는 우리가 소비자가 마주치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런 중간상들, 특히 소매상에 해당되는 이들하고 우리가 마주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이들의 물건을 떼오고 관리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근데 5번을 보면은 제조업자랑 도매업자, 소매업자의 각각의 역할이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자, 이거는요, 예전에는 가능했던 거예요. 예전에 같은 경우 우리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조업자는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도매상은 그걸 대량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가져온 걸 갖고 소매상한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매상은 우리하고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루트였고 이들이 각각 역할이 나눠져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조업자가 직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거래.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걸로 갖고 내가 직접 키운 채소를 소비자하고 전화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을 모호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완전히 구분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예 정답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면은 체인 사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체인 사업 간혹 나오는데 체인 사업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서 묻는 거는 그건 아니고, 자, 보면은 동일한 업종의 소매점들. 자, 소매점은 우리 소비자하고 가장 면대면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얘기해요. 가게들. 이들이 공동으로 구매한다. 이제 물건을 띄워올 때 공동으로 구매하고 같이 팔아요. 여러분들 뭐 연세점 같은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공동시설 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얘네들 특징은 이제 조합형이에요. 우리 여러분 조합이란 거 아시죠? 무슨 협회, 조합, 협동조합 이런 것처럼 같이 자기들이 일정 정도의 자본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돼요? 같이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판매 수익도 같이 나누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번 조합형 체인 사업이다 라고 해서 나옵니다. 개념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요즘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현금 도매상은 당연히 현금 거래를 합니다. 예, 맞는 얘기고요. 트럭은 이제 주로 한정된, 자, 그럴 수밖에 없어. 트럭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품목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주절은 내용이 맞고요. 종속절을 보면은 소매상의 고객들에게 직접 제품 운송한다. 내가 트럭 가지고 제한된 품목만 가지고 배송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섬마을에 보면 어떤 아저씨가 트럭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걸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가 트럭 도매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닌데 일정 정도의 제품과 주문받은 거에 대해서만 갖고 파는 거예요. 자, 3번. 직송은 뭐예요? 생산자가 직접 소매상한테 배송하도록 한다. 자, 말 그대로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버스 할 때 직행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가서 보내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4번을 보면은 소매상들이 진열 도매상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 소매상들이에요. 매출 비중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 소매상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매출에 대한 비중이 낮은 품목들 분명히 있어요. 자, 안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소매상이 직접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은요, 진열 도매상은 주로 진열하는 쪽만 가게 돼요. 여러분들 수식어를 보면 이해가 되시겠지만, 얘들이 다 책임져 주는 게 아니거든요. 제품 자기들이 갖고 오면은 어떻게 해서 일종의 카운슬러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제품을 이렇게 앞으로 놓고 안 팔린 거 뒤로 빼고 진열만 해준 걸 얘기하지 무슨 진열과 주문을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7번 보면은 이런 문제도 한 5년 전에 나왔다가 이제 요즘 다시 나오는 건데 밑에 있는 내용은 어떤 효용인가? 자, 효용은 크게 4가지를 봐요. 여기서는 5가지 나왔지만 크게 4가지를 보는데 지문을 먼저 볼게요. 소비자는 생산자를 일일이 방문한다. 자, 전제가 뭐죠?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널이 없다고 하면은 이때 중간상은 물류센터와 도소매상을 설치한다. 자, 그래서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을 갖춘다. 자, 결국은 이제 중간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맞게끔 제품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런 문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마지막을 보셔야 돼요. 소비자가 편의에 맞는 장소에서. 즉 뭐야? 내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많은 종류의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뭐 슈퍼마는 안 가요. 역시 품목이 제한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가까이 뭐 이마트나 이런 할인마트 있죠. 거기는 거의 다 있을 건 있어요. 그럼 내가 걸어서 가도 되는 거예요. 즉 내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해당 장소까지 받아면 내가 물고기 먹고 싶어서 받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내가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내가 편하게 그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죠. 그러면 너무나 눈에 띄는 답이 하나 있죠. 장소 효용. 내가 편하게 제품을 가서 구매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면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 자, 제조업자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직 계열화. 자,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보면은 다른 것들은 거의 다 맞아요. 맞는데 2번 같은 경우 보면요. 유통업자가 자 중간상입니다. 그 채널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리점, 리베이트, 재판매 가격 유지 전략을 통해서 제조업자를 조직한다. 자, 중요한 거는 문제선 제조업의 수직 계열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조업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번 같은 경우 유통업자라고 했어요. 얘들은 제조업자가 아니에요. 중간에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도매상, 소매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자를 조직화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결국 여기서는 갑이 제조업자인데 이 갑한테 을이 갑질을 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바뀐 거죠. 주인과 종이 바뀐 거예요.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에 서브큐어라고 나오는데 서비스 품질 모형 가끔씩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렵진 않은데 이건 요소가 5가지가 있어요. 요 5가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보면요.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큐어리라는 건 우리 서비스의 개념에서 확장된 거예요. 그렇죠? 서비스는 보이지 않는 무형성을 띠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무형성도 있지만 유형성도 같이 존재합니다. 자, 크게 보면은 5가지 차원의 유형성. 일단은 고객이 느꼈을 때 그 형태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서비스의 특징하고 다릅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신뢰성. 서비스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모형은 뭔가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응답. 무언가 내가 제시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소비자가 어때요? 확신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해도 되겠다. 여기에 따르는 서비스도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공통성이라는 내용은 사실 없어요. 공감성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죠. 내가 이거를 보고 느꼈을 때, 아, 다른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있겠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1, 2, 3, 4번 외에 공감성이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10번. 10번도 가끔씩 우리 나왔던 내용들인데, 자, 경로 파워의 원천. 자,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재판매업자가 공급업자에 대해서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기를 바라는 것. 즉, A와 B는 우리는 하나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물건 갖고 이제 뛰어올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의 물건을 갖고 오지만 나는 이 사람과 하나다. 일심동체다. 나는 이 사람이 떼어오는 물건을 믿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대로 난 믿는다. 당신만을 믿는다. 나랑 너랑 똑같다. A, B는 이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중간에 보면은 일체감을 갖거나 일체감을 갖게 되길 바라는 것. 뭔가 내 마음속의 기준. B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기준. 아, 난 A랑 똑같아. 즉 너와 나 같다. 내 마음의 기준이 되는 근거. 그렇죠? 답은 4번 중거력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리더십을 묻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다. 그리고 부하한테 존경을 받는다. 자, 그리고 동기부여를 하고 개별적 배려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내가 부하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야. 그쵸? 그쵸? 그리고 이들과 거래를 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잖아.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3번과 4번으로 압축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민주적이란 내용은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 1번이에요. 첫 번째 지문인데, 리더는 부하들한테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에서 찾고, 자, 발전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뭔가 정형화된 틀에서 좀 새로운 비정형화된 걸 바꾸려고,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답은 3번,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건 3번이다. 자, 12번을 보면요.
자, 이거는 항상 1과목에 단골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10년도 초반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서로가 경쟁하는 슈퍼마켓과 할인점이 복합 형태인 슈퍼센터의 등장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매 형태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면은 등장한다고 했어요. 하나가 있었으면 하나가 쭉 가죠. 시장에 독점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다른 새로운 소매점에 의해서 그게 시장에서 나가게 돼요. 왜? 새로운 소매상은 저렴한 가격과 고품질 내용으로 들어오니까.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때요?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지금 그 사람 들어온 것도 어때요? 나중에 자기가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자기도 가격을 높이게 되고, 그렇죠? 품질은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데, 자, 여기서는 정반합이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자, 정반합. 결국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어느 정도의 합일체에 도달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서비스, 고서비스, 그리고 가격은 저가격. 일단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은 가격도 높이고 품질은 떨어뜨리는. 왜? 나 혼자 독점이니까 굳이 내가 저렴한 값에 팔 이유가 없거든요. 어차피 시장에 내놓으면 내 거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 산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보면은 물류 환경의 최근 변화. 자, 이전에 있었던 문제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가장이란 말이 나오면요. 다른 것 중에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전부 다 모두 가장 옳지 않은 건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근데 3번 같은 경우 보면은 유난히 다릅니다. 조직의 통합화보다는 개별화의 움직임이 커졌다. 자, 물류 환경은요. 개별화의 움직임이 커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물류관리 내용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연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 수배송을 한다든지 회사와 회사끼리 어때요? 경기도 어렵고 기름값이 비싸니까 A와 B에 있는 회사 차량을 어때요? 하루는 한 주는 이 차량이 회사가 운행을 하고 한 주는 이쪽에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각자 했던 것보다 어때요? 기름값이나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가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조직은 개별화보다는 통합화의 움직임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4번 SCM에 대한 채찍 효과인데 자, 채찍 효과는 여러분들 가장 크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채찍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제 이게 손잡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제조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채찍 끝은. 근데 이제 점점 어때요? 유통 채널에 의해서 소비자가 이걸 사요. 그럼 소비자가 이제 채찍을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서비스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었다. 그럼 이제 살짝만 쳐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때요? 채찍을 확 칩니다. 그럼 이게 진동에 의해서 어때요? 이것을 만든 제조업자한테는 되게 크게 가는 거예요. 파동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채찍 효과 이해하기 쉬울 텐데 보면은 채찍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옳지 않은 건데 자, 4번을 볼게요. 공급 사슬을 통합해서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할 때 자, 공급 사슬을 통합한다고 했어요. 자, SCM을 통합을 한다. 근데 수요 예측을 한 구성원이 담당한다. 자, 이거는 한 명의 구성원이 수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 명이 있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이 담당한다는 건 아예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면요. 자, 도매상의 유형. 자, 도매상의 유형이 참 시험에 요즘 많이 나오네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소매상이 아니라 이들은 제조업자들을 대상으로 상품 판매한다. 자,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만드는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한다고 했어요. 자, 역으로 갑니다. 재고 유지나 신용 판매, 배달 등의 다양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이들은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매상이 제조업자한테 하는 기능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조업자는 물건을 만드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기만 하면요. 결국 물건을 대량으로 띄어가는 게 도매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들은 만들기만 할 줄 알기 때문에 이들은 물건 띄어가. 소매상한테 줘. 소매상은 팔어. 자, 이때 소비자가 쓰고 봤을 때 물건이 좋아. 그럼 자기가 물건 샀던 소매점 가서 나 물건 너무 좋은데 더 없냐? 대량으로 사겠다. 그럼 이들은 뭐야? 자기한테 물건을 띄워주는 대량의 도매상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걸 딱 보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난 좀 더 물건 띄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이 사람은 정보를 얘한테 받은 거예요. 즉 도매상한테 물건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정보를 듣고 그럼 내가 물건 더 만들어야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도매 쪽으로 하는데 자, 여기는 브로커는 아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브로커는 안 되고 자, 근데 왜 산업재인지를 말씀드리냐면은 저겁니다. 제조업자들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그리고 얘들은 재판매를 해요.
밑에 뭐 OEM, 품목을 취급한다라고 했어요. 자, 산업재 유통업체인데 산업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요,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재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재가공해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특히 OEM, 자기들이 만들어서 물건 다시 파는 거예요. 되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은 경쟁의 강도를 반영해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자, 경쟁 강도. 경쟁 강도. 자, 여러분들 뭐 가격 결정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속지 마세요. 특히 2번 같은 경우는 경쟁 대응 가격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경쟁의 강도라는 건 결국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품질에 의해서도 되고, 가격에 의해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답이 단수 가격 결정 방법인데, 자, 여러분들 아마 이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9,900원짜리 횟집이 있고요. 990원짜리 소세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자, 이것은요, 단수라고 해요, 단수. 숫자가 우리가 보면 딱 여기 10이 아니라 딱 9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에서 떨어지면 뭐야?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00원짜리 제품인데, 10,000원은 뭔가 되게 비싸 보여. 근데 어떻게 돼요? 이거는 9,900원이니까 엄청나게 저렴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100원 차이예요. 100원의 차이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100원인데, 사람들한테는, 이거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시켜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의 강도를 반영했을 때 A가 만약에 10,000원이다, 제품이. 그럼 얘는 9,900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게 먼저 좀 더 저렴해 보이고 정확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뭔가 거품가를 뺐다라는 느낌을 주게 돼서 이걸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게 16번에는 이제 1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경쟁이 없다면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경쟁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오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17번. EOQ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 자, 이 문제는요, 심심하면 가끔씩 나와요. 1년에 한두 번씩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일정하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전제가 몇 개가 있는데, 자, 맞습니다. 얘네들은요, 거의 모든 게 일정해요. 이 멘트는 여러분들 경제적 중량 EOQ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달 시간이 일정하다,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다 일정하다는 걸 강조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볼게요. 자, 발주 비용은 최근의 거시수로 높은 가중치를 지닌다. 자, 발주 비용. 자,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제품 살 때 그걸 지불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최근의 거시수로 가중치를 높인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전제도 없어요. 전제도 없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읽어만 봐도 답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자,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다. 자, 요건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쓰는, 전자상거에서 많이 쓰는 부분들이고요. 내용들인데, 이제 정확한 개념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마 음식을 이제 배달 앱을 시켜서 드신 적도 많을 겁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단 우선 답을 말씀드리면 3번에 O2O인데요. 자, 혹시 이건 아마 좀 생소할 수 있어요. 자, 생소하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출제 확률이 높아요. 자, 얘들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에요. 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자, 우리가 시키는 건 뭐예요? 오프라인 상태로 시키죠. 하지만 우리가 앱을 통해서 뭐예요? 온라인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앱은. 그쵸? 오프는 우리 시키는 사람, 온라인은 그 시키는 앱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투는 뭐에서 뭐에까지. 그쵸? 이 사람은 주문을 처리하는 사람, 얘는 소비자. 그래서 O2O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달 앱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묻는 거는 O2O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19번 조직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보면 가는 책임과 권한이 병행된다. 모든 사람은 한 명의 감독자한테 보고된다. 한 명의 감독자다. 여러분들 조직상에서 감독자가 2명, 3명 막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이런 건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걔네들 무조건 우리 매트릭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 무조건 지운다. 자, 근데 가는 그렇고 나는 한시적 프로젝트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있다. 조직 내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리고 비용과 복잡하다. 자, 조직 내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럼 이건 팀 조직은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게 바로 뭐다?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대신 조직의 관리자가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는 보고할 때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내 위에 상사가 A, B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도 보고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제받고. 참 복잡한 조직입니다. 근데 책임과 권한이 명확하다. 이거는 라인과 스텝의 관계예요.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과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 지원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답은 3번 라인 조직이 1번 가가 되고요. 나는 매트릭스 조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이해관계자라는 건 조직에 관련된 사람들. 예를 들면 주식회사가 있으면 주주 있겠죠. 그리고 뭐예요? 주총이 열게 되면 주주랑 또 거기 경영자가 있을 거예요. 각종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책임을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주주, 그쵸? 그 종업원, 일종의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도 이해관계자가 됩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경쟁사는 우리 회사, 우리 자사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경쟁자일 뿐이지 얘가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쟁사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무관합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자, SCM 또 나오는데 이 SCM에서 전통적인 자재 관리나 생산 관리와 다른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SCM 2번을 보면요. SCM은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그리고 통합이 아닌, 자, 아까 뭔가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지 않아요? 자, 계속적으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요. 통합이 아닌 그게 아니에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SCM,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통합화가 되고 있지 경기가 어렵거나 과학이 발달해서 서로 뭉치려고 하지 흩어지지 않거든요. 자, 이거 앞에 했던 문제와 비슷한 거네요. 종속적으로 보면 통합이 아닌 인터페이스가 초점이다. 아니에요. 통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뀐 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QR 이제 한 5년 만에 나온 문제입니다. 볼게요. 옳지 않은 거. 자, 신속한 반응. 뭔가 소비자가 이걸 요구했을 때, 니즈를 요구했을 때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근데 신속 반응 떠나서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4번인데 볼게요. 안전 재고가 늘어나서 고객 서비스가 높아진다. 자, 얼핏 보면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재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일단 기업 입장에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관리비나 그쵸? 각종 잡비가 발생합니다. 임대료나 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또 인건비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근데 안전 재고라는 건 내가 언젠가는 소비자가 주문할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년에 2년에 갖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자, 재고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그냥 관리만 하고 싶을 뿐이지 여기에 특별한 서비스나 기능이 추가된다, 부과된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야? 뒤에는 뭐 고객 서비스도 높아진다. 뭔가 서비스가 높아지려면 뭔가 여기 부과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들은 막 그냥 창고에다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주문 오면 그냥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서비스를 붙여? 왜? 붙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제품이나 서비스 더 투하했으면 투하했지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에다가 서비스를 투하하지는 않아요. 기업은. 다 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재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비스가 높아진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참 중요한 문제고요. 여러분들 마케팅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건 1, 3번하고 연결되는 건데 경로 커버리지 하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경로 커버리지는 딱 3개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전속적, 두 번째가 선택적, 세 번째는 집중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전속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모델들 보면 전속 계약한다고 하잖아요. 딴 데 안 하고, 그렇죠? 즉, 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을 한두 명만 둬요. 한 지역에. 그래서 거의 극소수죠. 극소수의 사람만 두고 이 사람들한테만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판매권을 줘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벤츠를 팔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지역, 서울 A 지역에다가 한두 명만 딱 본 다음에 야, 당신은 이 벤츠를 팔 수 있는 자격이 돼. 능력이 돼. 영업력이 돼. 그럼 이 사람한테만 판매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어때요? 비록 제품은 엄청나게 비싸요. 하지만 한 번 팔면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얘들은요, 주로 전문품이 들어갑니다. 전문품만
취급하게 돼요. 자, 특징 중요한 거예요. 전문품. 주로 고가의 전문품을 쓰고요. 선택적은 얘네들만 조금 약하고 완화되고 얘보다 좀 강해요. 즉, 얘는 중간에 입장을 띄는데 오디오나 또는 일반 의류 같은 거 있죠. 전자제품 같은 거. 얘들 극소 쓰면 얘는 한 3명 이상 한테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판매권을 주는 거예요. 한수씩 파는 거고. 근데 얘들은 얘보다는 좀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주로 선매품. 여러분들 선매품 아시죠? 선매품은 뭐예요? 고객이 제품의 품질, 가격을 모두 비교한 다음에 고른 제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중적은 다른 말로 우리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저거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소비 제품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요, 주로 여러분들 그 라면 같은 거, 그리고 쌀 같은 거 있죠. 뭐 예를 들면 신라면 같은 거 전국구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얘들은 전국에 다 있어. 그냥 무조건 우리 제품 많이 팔게만 해달라. 홍보시켜달라. 홍보해놓으면 알아서 사는 제품들. 쌀, 치약, 칫솔, 면도기, 스타킹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일반 소비 제품을 취급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앞에 얘는 전자가 붙어요. 그냥 선자가 붙어요. 전문품 제일 비싼 거죠. 소비 제품 중에서 전문품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할게요. 그리고 선택적은 뭐예요? 비교, 제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한다고 했죠? 선매품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보면은 가장 옳지 않은 것. 중소 슈퍼 4번 볼게요. 식당, 주점을 등을 상대로 하는 주류 제조업체나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제약업체 영업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라고 했는데, 자, 문제에서는 전속적 유통을 묻는 거예요. 전속적 유통은요, 자,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소비자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만 취급하고 그것을 팔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뭐야? 식당. 자, 식당 여러분들 뭐 나가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약국도 이런 거는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뭐다? 집중적 유통. 가장 일반적인 제품을 판매하는 거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4번 볼게요. 자, 보관의 효율화를 위한 기본 원칙. 자, 이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앞에 있는 뭐뭐뭐의 원칙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잘못 읽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설령 내용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수식어만 봐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을 보면요. 통로되면 보관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관할 물품을 입출구 빈도에 따라 장소를 달리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 내가 어디다 보관할 텐데 만약에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앞에 놓고 안 팔린 건 뭐 뒤에 놓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지금 질문에 있는 건. 근데 자, 보면은 통로대면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피킹 한다고 하잖아요. 물류에서 보면 피킹 갖고 이렇게 오는 거. 우리 픽업할 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인데, 자, 얘들은요, 피킹을 할 때 이걸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피킹을 쉽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로 대면에다가 놓는 거예요. 즉, 만약에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통로예요? 통로면은, 저 구석에 놓으면 어때요? 가져가기 어려운 거예요. 피킹을. 그렇죠? 근데 통로 면에다가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편하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뭐 여기 있는 질문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피킹이에요. 피킹의 효율화를 위해서예요. 이 얘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가 들어갔으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가 빠진 거예요. 단지 여기서 뭐예요? 그냥 입출구 빈도에 따라서만 있어요. 근데 들락날락 그것만인 거야. 빈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근데 엄연히 말하면 그거하고 피킹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 나왔는데 법문제 같은 경우는 간혹 하나씩 나와요. 많으면 2개고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보고도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25번 같은 경우는 좀 요즘 나온 새로운 유형이네요. 자, 법 개정이 됐는데 조정위에서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치도록 정하고 있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전하고 좀 약간 개정이 됐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요. 답은 30일이 됩니다. 30일이니까 즉 한 달 이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법 문제를 나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 청소년한테 팔지 말아야 할 것들. 가장 옛날부터 나왔지만은 요즘도 나오는 문제. 그 지금 같은 소비자 기본법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나오는 게 바로 저거예요. 유통 여러분들 센터 할인점들, 큰 대형 할인점들. 얘네들과 전통 시장과의 관계를 묻는 게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발전법에 그 내용은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하겠습니다.